한 6개 나왔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뭐가 나온다. 문장 바꾼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최종 목적은 별표 여기는 2개 값. 꼭 시험 문제 올해는 나올 수 있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이렇게 가로해 놓고 여기 뭐게? 이게 개업인가 공인중개사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28회 때. 정말 가장 최근에 여기 뭘까요? 라고 가로치기. 꼭 우리 공단에서는 여기 가로 해놓고 이거 뭐게? 그러니까 교재 볼 때 신경 썼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재정, 법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건데 이거 뭐요? 헷갈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개업인가 공인중개사인가? 오히려 개업이 맞을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전문성 제고도 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정해서 뭐 하려고 입니다. 괜히 또 무슨 이바지가 벌써 나오면 안 되고 육성이 나오면 안 되고 그입니다.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를 가장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업, 중개 빼버리고 부동산업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중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개 하나라고 그입니다. 무슨 부동산업 그입니다. 뭐 건설, 토목, 교통. 오늘 저녁 내내새도 못 쓸 겁니다. 뭐 재건축, 분양, 그리고 재개발 아주 난리가 없을 겁니다. 경매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부동산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중개 하나만. 그러니까 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골탕 먹인 재미 쏠쏠하다입니다. 그리고 그냥 육성입니다. 여기 지도 이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뭔 거부족입니다. 뭐 지도한다 그런 얘기 없다입니다. 자, 2005년까지는 지도 육성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육성. 정말 업되게 육성. 팍팍 밀어줄게. 팍팍 밀어줄게. 겁주는 얘기 안 할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육성하여 그리고 거창하다. 우리 중개업도 경제하고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도 보증 설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으로 올라갈 겁니다. 재산권 보호. 이 재산권 보호는 2005년 전에 최종 목적에 이런 거 안 바꿀 건데 재산권 보호가 예전에는 최종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오면서 따로 떼버렸지만 경제 이바지,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다 문장 갖고 내볼 수가 있고요. 가로 해놓고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박스에다가 재정 목적, 기억, 니은, 디귿, 늘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도 있을 거니까요. 어떻게 나온다, 문장 바꿔서 뭐라 장난한다.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용어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여기다 별표 3개 해놨을 겁니다. 용어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정말 매년 시험 문제에 A형 1번 타자가 야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에 중개 3요소가 뭐냐?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용어 정의해봐봐. 3개가 나와. 누가 물건 가지고 와야 되고 찾아와서 사고 팔고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이 와가지고 중개를 부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알선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올해 이제 그 밖의 권리 같은 거 빼버릴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의, 득실 변경 해놓고 왜 틀렸냐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냈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등록관청, 중개 안 나오죠. 입니다. 등록에서나 나오지. 중개사무소 보수에서나 나오지. 등록에서나 나오지. 안 나와. 그입니다. 중개 보수도 여기도 중개업에서나 나옵니다. 3요소가 아니라 여기 봐라 있는지 그입니다. 자, 중개대상물, 중개 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 셋이 3요소. 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의뢰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었다. 오로지 객관적으로 여기도 숫자 1 써놨을 겁니다. 뭐 진정으로 중개 의뢰를 생각하는지 뭐 주관적인 의사 헛소리 하지 말어게입니다. 그렇게는 안 따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막 서로 막 대화하듯이 이래 나오면 맞고 요래 나오면 틀리고 아니면 종합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꼭 생각해 놓고 이제 다시 안 볼래. 요거 자꾸 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법도 해야 되고 개론도 해야 되고 민법도 해야 되고 어제 수업도 못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인중개사. 하여튼 10월 29일은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날입니다. 오후 되면은 정답도 발표하죠. 아주 그냥 바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시험지도 가지고 나오니까 바로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어느 팀으로 갈 거요? 합격자 모임에 갈 거요? 불합격자 모임에 갈 거요? 입니다. 한쪽은 그냥 웃음소리 나고 한쪽은 곡소리 나고 입니다. 개인이 합격한 사람 곡소리 나는데 갔다가 이제 술병 날아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바로 당락이 좌우가 됩니다. 그날 금방 옵니다. 자, 벌써 이제 정말 이제 문제풀이도 금방 다음 달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다음에 바로 이제 시험장 끌려가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근데 꼭 여기에다가 이 법으로 여기다 외국법 자꾸 낸다는 겁니다. 여러 번 내봤습니다. 외국법은 X. 그러니까 이 법 옆에다가 외국법 X. 자, 꼭 거기가 길목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만 취득한 자. 한 줄도 안 됩니다. 막 두 줄 넘어가네. 3,000포 가고 있네입니다. 뭐 등록을 했네. 업무를 수행하네. 보조하네. X입니다. 자격증만 따신 분. 개업하고 달라요. 소속하고 달라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자격만 취득한 사람을 누구? 공인중개사. 재정 목적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회 때는 아마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볼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문제 중개업. 정말 25회 때 가장 좋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지선다. 나온 문제 그것만 알면은 어느 문제 다 나와도 다 덤벼도 다 풉니다. 정말 딱 모아놨습니다. 자, 먼저 중개업은 사요서. 자, 먼저 누가 찾아올 거고, 근데 의리 없이 중개업이 되나요? 누가 안 찾아오는데 뭔 중개업이 되나요? 그래서 청약이 있고 알았어 해서 이제 중개업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에 의하여.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됩니까? 보수. 자, 보수 없으면 중개업 자체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매달 옷에 얼떡할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보수, 유무에 상관없이 중개업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도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저기 한 29회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수를 받고 보수 안 받으면 여기는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협동조합도 보수를 안 받으니까 중개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제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뭐가 허전하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네. 그리고 이 문장을 중개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정말 중요합니다. 컨설팅에 부수했던 중개 또는 중개업.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정말 컨설팅 빙자에서 계약서 써봐봐.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겠다 하기입니다. 그냥 신고해버릴 거야. 포상금 50만 원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다. 누가 그랬어? 판례 바뀌었니? 그게입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한다가 맞지. 하지 않는다.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딴 데 바꿀 때는 없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연한 기회에 매매 한 번 했다. 우연한 기회에 전세 한 번 했다. 보수를 받았다. 근데 밥 먹듯이는 아니다. 중개업 이단이다. 가장만이 냈어요. 여기입니다. 아니다. 그냥 상식이네. 여기입니다. 어쩌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전세 계약하고 수수료 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냐고. 여기입니다. 밥 먹듯이 안 했잖아. 중개업은 아니다. 3년 이하 징역 받을 거 아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단지 초과 보수 등을 요구 약속. 여기 봐라. 받고 그입니다. 받아야.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그입니다. 근데 그냥 요구만 했고 약속만 했고 이거 중개업이냐 아니냐? 금쟁이냐 아니냐? 시험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여기 있잖아. 받으라고 했잖아. 받으라고. 근데 조심하실 건 이제 부도 처리. 초과해서 받은 보수가 그리고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됐을 때 중개업이다. 금쟁이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받기는 받았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회사가 그리고 사업만 불특정 다수 아니죠. 정말 딴 사람 아니니까 여기는 중개업 아니다.
원주시에서 원주 주민에게만, 딴 주민은 아니고, 그럼 중개업이 아니다.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중개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상가, 그리고 공장 땅, 학생만, 직장인만, 여러 학생, 여러 공장, 여러 상가, 여기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암기해봐봐, 나중에 틀리고 말 거야.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봤을 때 한 번도 안 했을 때, 딱 한 번만 했을 때 간판,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그리고 중개업 해보려고 간판을 걸었겠죠. 무등록이가 입니다. 아니, 자격증 있는 사람도 왜 등록 않고 간판을 걸었냐 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 번도 못했을 때 이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오히려 이다. 자, 간판을 건 목적이 있을 겁니다. 간판 왜 걸었을까요? 계속해볼, 중개업을 계속해볼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까지도 따진다는 겁니다. 횟수만 보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횟수 외에도 목적도 볼 거야. 네 생각도 따져볼 거야. 이건 주관, 이건 객관. 종합해서 따지니까 여기 목적 있네. 계속해볼 목적으로 간판 걸었지, 중개업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판례가 있어요. 아주 딱 걸리기만 해봐봐. 교도소 3학년 3반에 입학시켜 줄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업으로 보실까요? 무슨 아직도 중개업자, 그러니까 방송에는 아직도 바뀐지 모르고 뭐 중개업자 그런 소리 하는데, 중개업자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말 중개업자라고 하냐. 저기 정말 KBS, MBC가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제발 좀 거기다 시청자 의견 좀 남겨야 됩니다. 저는 그냥 막 그 소리 들으면 저거 없어졌는데 아직도 저 소리를 쓰고 있나? 그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는 엉뚱한 소리.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사무소 가지고 개업을 하니까 보통 음식점에서 개업 이런 소리 하잖아요. 어디 사무소 개업. 우리도 어차피 사무소 개업. 우리도 개업이 여기입니다. 떡도 돌리고 화분도 들고 가고, 입니다. 축하한다고, 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입니다. 저것이 개업하네. 공부는 나보다 못하면서 막 이럴 겁니다. 공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공부 잘한 사람 개업해갖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맨날 뭐 하려면 3학년 3반 이러니까 겁나갖고 뭘 못합니다. 적당하게 알고 사고도 치고 괜찮습니다. 너무 대형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되고, 수습은 되고, 입니다. 물어보고 가면 되고, 방법이 있으니까, 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여 그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부칙도 개업이다. 부칙도. 야, 자격증 없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얘기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뭐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우리는 그렇게 할 건데 부칙 때문에 자격증 얘기하지 말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이러니까 이제 업무정지도 개업 맞고 휴업도 개업 맞고, 그래서 아예 때려치웠을 때 이제 개업이 아닐 건데 업무정지나 휴업기간 중에 있어도 사무소 등록을 한 사람은 맞으니까 개업 맞아. 그럼 너도 지킬 거 지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칙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농협도 자격증 없어.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금방 보셨던 공인중개사하고 다르고, 좀 이따가 볼 요 소속하고도 다르고, 그입니다. 개업은 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6번.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용어 나오면 1번부터 열심히 보지 마시고요. 자, 이제 소속하고 중개보존을 좀 보자, 그입니다. 여기서 정답될 확률이 80%.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소속은 누구한테 붙어 있어? 개업한테, 소장님한테, 종업원, 월급쟁이, 고용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이냐 아니냐, 그입니다. 포함하냐 제외냐. 우리 시험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걸 살짝 바꿔서 제외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제외. 자,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근데 이제 두세 번 내보더니 재미없어. 자, 그러면서 이제 임원 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뭐가 맞아? 이다가 맞습니다. 자, 요즘에는 또 이다 아니다 요걸로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이쪽으로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출전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분석 다 해줄 겁니다. 1번에 몇 명 틀렸네, 2번에 몇 명 틀렸네. 자, 그 출전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골탕 먹인 재미를 아니까 또 내면 또 틀릴 걸, 후배도 또 틀릴 걸 잘 안다는 겁니다. 아주 무슨 손맛을 느끼는지 우리 붕어되지 말아야 됩니다. 임원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X개입니다. 여기다 제외 그러면 얘는 그냥 미화됩니다. 아빠 엄마도 없어 개입니다. 자, 임원 사원도 소속 이다 아니다? 이다. 포함하니까 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부분집합 얘기할 건데 이다가 맞다. 엉뚱한 소리 아니다. 제외도 아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소속은 실무교육, 개업도, 실무교육, 빡센교육, 목요일까지 48에 32. 요거 치사하게 26이라고 시험 문제 최근에 냈었다는 겁니다. 숫자를 그렇게 심하게 바꾸냐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밥 먹고 집에 가든지 잔금 받으러 사무소 가든지 4시간을 빼주니까 여기서 4 빼봐라. 뭔 26이냐고. 28이지. 정말 그것도 시험 문제를 내놓고 그게 뭐 문제 같냐고. 정말 너무 심하네. 우째 답이 없네 그랬을 겁니다. 26이라고 바꿀 거는 생각도 못 해봤고 이제 또 30이라고 바꿀 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꾸 중개보존도 있다 이런 소리를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없다. 자, 소속처럼 뭘 알아야 자격증이 있고 뭘 알아야 신고하러 가지. 그냥 커피 타는 애를 보내면 어떻게 아주 속 터지고 답답할 거니까 너 왜 왔니 그럴 겁니다. 중개보조입니다. 너 운전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자, 청소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커피 탈 애가 왜 시군구청 왔니? 이럴 겁니다. 한번 조심히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아래 중개보조. 자, 예전에는 중개보조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뭐가 아니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왜냐면 둘 다 고용인. 근데 자격증이 있고 자격증이 없고 여기다 인자 그럼 말이 안 될 거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리고 법은 자세하게 안 쓰는데 중개대상물자 현장 안내 여기다가 확인 설명도 한번 내봤다는 겁니다. 거리약서 작성 안 돼. 그건 수행력입니다. 정말 아예 설명도 못하게 마스크 씌워놨고 수갑도 채워놨고 계약서 못 쓰게. 자, 쓰면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은 뭐 했냐? 사무소 양도나 다름없네. 그러면 우리 개업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자. 정말 이렇게 단순한 그랬다는 겁니다. 복잡한 거 할 수도 없고 야 자격증 없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자. 저기 끝에 갑자기 수행 나오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하는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단순한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이나 거리계약서 작성 같은 것은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우스갯소리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기는 4일이 아니라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입니다. 좀 아주 배꼽 인사 시킵니다. 허리 더 숙이세요. 입니다. 여기 삼성화재가 그럴 건데 그 정도로 윤리만 가르친다는 겁니다. 뭐 법률 지식, 법제도 변경 그러면 큰일 나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인장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자꾸 될 거라는 겁니다. 야 뭐해? 뭐 하는 애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제 자, 내용들 보시고 이제 중개대상물도 하나. 근데 이거는 뭐 안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입니다. 토지 건물, 그다음에 임목 공장지다, 광업지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성격이 뭐냐, 뭐 부정성, 부동성, 개별성, 인접성 뭐 이런 것들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땅의 성격도 모르고 어찌 중개업할래?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그다음에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건물.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이 중개대상 물이냐, 그리고 대토권도 중개대상 물이냐, 그입니다. 수목은 중개상으로 해당되냐 안 되니, 그리고 따지 않는 나무 열매는 중개대상 물이냐 아니냐. 갑자기 광업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공업 소유권이 나오고, 자 그런 것들은 아니고,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재산의 단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스 문제로 꼭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랬었다가 작년에만 박스는 안 나오고 유사했었고, 중개상물 아닌 거 찾아볼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토지는 이제 요 대토권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물 국가 거, 지하수, 무주 토지 다 누구 거? 국가 거. 이거 민법에 있어 입니다. 국가 거. 국가 거니까 소유권이 개인에게 없으니까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하천의 포락지.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개론의 용어정이 나오네. 32회 때인가 한번 31회 때 나온 적이 있었네. 입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포락지 중개사무 아닌 걸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건물. 그래서 이제 뭐 용어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네. 동호수가 있네. 여기는 건물이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뭐 선정됐다는 것도 아니고 동호수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능성만 있다.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나왔었다가 한 2년 동안 쉬었다. 올해는 반드시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분양 가능하대요. 가능하대요. 그럼 분양권보다 더 확실하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한다. 박스에 있으면 얘도 중개대상물이다. 찾아내라고 합니다. 근데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청약 저축 아니다. 결론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차장 구조물도 계속 나오더니 한 2번 정도 쉬었다. 여기도 중개사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천막으로 둘러져 쌓여져 있다.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동해체가 쉽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없어지기도 한다. 건물이 그러냐. 그입니다. 여기는 중개사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괜히 중개했다가 보수 주세요. 손바닥 얻어 맞습니다. 소송 가도 왜 했니? 그럴 겁니다. 이거 건물이니? 이랬을 겁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잖아. 아니면 못 받잖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중개대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아니라고 합니다. 자, 시설 그리고 비품 머리끄댕이 잡는 것도 10인데 요 12는 시설 비품을 줄여다가 여기는 12 그럽니다. 12 줄여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영업하다 보니까 단골 고객이 생겼네? 고래쳐. 그리고 영업을 잘해갖고 어디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입니다. 영업상의 노하우, 목이 좋아서 입니다. 점포 위치 이런 것들은 권리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정말 형체가 없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문장이 기니까 기어, 니은 해갖고 2개씩이나 기출문제가 한꺼번에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닌 거 찾아볼래? 경, 니은 이 2개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밖에 꼭 있을 것 같아서 그 밖에 얘기했는데 뭐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농작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중개사물은 아니다.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은 되지만은 과실 아니다. 결론만 정리하자. 그입니다. 내용은 안 나온다. 내용은 민법에서 나온다. 그입니다. 그리고 교량 등도 중개사물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목이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등록하고 뭐까지 했을 때? 등기까지 했을 때. 떠들어 보면 임목소유권자가 누군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중개대상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자, 이것도 정말 꼭 나올 때가 됐다. 자, 문장만 보면 정말 내가 미치겠네 하는 소리가 여기. 토지의 소유권이 처분됐다. 지상권이 처분됐다. 그럼 임목에는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입니다. 안 준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잖아. 우리 멀쩡한 나무를 없애면 어떡하냐고 입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 너도 치료받을 수 있잖아.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저당권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나무를 담보로 하고 1억을 지금 빌려줬고, 저당권의 효력은 분리. 자, 나무가 분리돼서 아예 그냥 나무가 다 잘라져 있습니다. 저기 그냥 한꺼번에 엎어져 있을 건데 수목에 대해서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럽니다. 여기다가 미친다, 여기다가 안 미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좀 오늘 같은 날 잠이 안 오면은 요거 생각 좀 해서 정리하세요. 시험장 가갖고 생각할래요? 늦어요. 이거 막 5분 만에 풀어갖고 좋아라고 그러면 바보입니다. 4개 틀릴 건데 에라 모르겠다 3번 그러면 안 맞아. 내담만 피해 다녀.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산의 단체. 10개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아닙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기계 등기, 표시 등기, 표제부 등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몇 개라고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떼는 순간 거래사고.
아주 대형 사고 쳤을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이 될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그다음 이제 확인해서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에 속겠다. 속겠다 권리. 갚고 울고 표제부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문장. 요즘 안 내서 그렇지 내면은 90%는 쓰러져 계십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제부에서 표신대에 갚고 울고 해서나 속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두 개.